자, 신가족 기획 가보겠습니다. 김승주 리포터. 네, 요즘 맞벌이하는 자녀를 대신해서 손주 돌보는 조부모님들 어렵지 않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좀 쉴만한 인생의 황혼기에 손주들을 돌보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는데요. 함께 보시죠. 맞벌이 부부와 함께 증가한 황혼 육아. 이런 세태가 반영된 신조어 바로 손주병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손주들을 품에 안고 있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주를 향한 애정이 자칫 애환이 된 적은 없으셨나요? 요즘 황혼 육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부모님들 정말 많다고 합니다. 손주병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라고 하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괜찮으신 걸까요? 매일 전쟁 아닌 전쟁이 치러진다는 이곳은 울고 또 울고 달래도 우는 육아 전쟁이 한창인 집입니다. 아유 저런. 근데 힘들 때는 막 이제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죠. 때로는 도망가고 싶을 정도라는 할머니의 일상 어떤가 들여다봤더니 집안일을 좀 하려는 순간 할머니가 보이지 않자 할머니를 찾는 다급한 울음. 할머니는 하던 일을 멈추고 손주에게 직진 향합니다. 왜 이렇게 할머니를 애타게 찾는 걸까요? 울죠. 안아달라고. 할머니가 오자마자 눈물은 그쳤습니다. 이제 6개월 된 아들 손자를 돌보고 있는데요. 스포츠댄스 같은 것도 그것도 딱 이제 싹 끊어졌잖아요. 맞벌이 부부인 아들 내외를 대신해 육아를 맡고 있었습니다. 좀 앉으려면 또 앉아 좀 쉬려면 또 울고. 결국 업어주고 다시 또 안아주고 내 몸 하나도 오르기 힘든 계단을 늘 손주를 업고 다녀야 한다는데요. 수 없어요. 한 20-30번 올라오나 봐요. 그러니까 무릎하게 관절이 와가지고. 그렇다 보니 이미 할머니의 허리와 무릎에는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한 명이 아닌 둘 쌍둥이입니다. 얘가 지금 국민학교 1학년. 얘는 연년생 쌍둥이. 하나 유치원. 넷이에요. 한 명도 힘든데 무려 4명입니다. 6개월 쌍둥이부터 8살 첫째까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들. 그래서부터 계속 빠진 거예요. 큰애가 지금 8살이니까 꽤 오래됐죠. 그런데 혼자서 육아를 감당하게 된 사연은 무엇일까요? 나 이제 일 가는 날은 애갓집에도 맡기던가 아니면 할아버지가 보던가 이래가지고 다녔는데 이는 누가 봐줄 사람 없잖아. 애갓집에도 둘은 안 돼. 그러니까 아예 이제 포기를 해서 너 집에 앉고 이제 내가 나가 분다 그랬지. 그랬더니 가면 생각해다 아무래도 괜히 산후우울증 걸릴 것 같아. 그럼 그건 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해고 내가 들어가지고. 할아버지도 할머니를 돕고 싶지만 수술 이후 몸이 불편해진 상태라고 하는데요. 본인도 내가 애 둘 데리고 있으니까 힘들어서 하면은 봐주고 싶어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되니까. 이럴 땐 그저 몸이 2개면 좋으련만 할머니는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애하고 둘은 울지 얘 없지. 밑에서는 둘 다 배고프다고 난리지. 저녁 때가 제일 힘들어. 그리고 곳곳에 널려있는 이 옷들의 정체. 이 옷들이 바로 다 아이들 옷이라고 하는데요. 빨리 몇 번씩 하세요? 세탁기 3번 돌려요. 네? 3번. 어른 빨래 애거 깐나니까 3번 돌려요. 빨래도 다 놀고 이젠 좀 쉴 법한데 할머니는 금세 또 어딘가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안쓰럽죠. 뭐. 그러지 못하니까 네. 또 제 몸이 또 아프니까 네. 더 안쓰럽죠. 한편 할머니가 도착한 이곳은 둘째 손주야. 또 직접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안 그럼 누가 와요? 그나마 이 시간이 할머니의 유일한 산책 시간이라는데요.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밥부터 찾는 첫째 손주까지 4명의 손주 모두 등장했습니다. 동생들 몇 명이라고? 3명이요. 동생들 생겼으면 좋겠어? 아니야? 왜요? 할머니가 더 힘들 거야? 할머니가 애기 더 생기면 미치겠대. 솔직한 표현이신 거죠. 사랑하는 손주들이라지만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는 육아 전쟁. 철없는 진흙살이. 보는 게 여기 보고 저쪽 창문 보고 그게 다잖아. 오늘따라 좋은 봄 날씨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어느 때 다 팽개치고 나 혼자 하루 종일 자고도 싶고 바람도 쐬러 가고 싶고.
젊은 사람에게도 힘든 육아인데 부모님에게는 얼마나 힘들까요? 때로는 숨어서 울기도 해서 밤이면 연애가 힘드니까 내 팔자야 그러는 거야. 내 팔자야 뭐 그러는 거지. 옛날에 애 볼래 콩밥 멜래 그러면 나는 다 애 본다 애 안 본다래잖아요. 콩밥 맨날이지. 내 새끼니까 이러고 보고 있는 거지. 남 새끼 같으면 봐주지도 못해요. 한편 또 다른 손주병을 호소하는 김경숙 씨를 찾아가 봤습니다. 애 본지는 저기 산후조리원에서 나오고 나서부터 계속 본 거죠. 얘 14개월째예요. 이웃집에 살고 있는 둘째 딸의 손녀를 보고 있다는데요. 아침에 7시 반에 제가 얘네 집에 가요. 가서 이제 딸이 8시에 나가니까 같이 나와서 얘 데리고 와서 이제 그때 밥 먹이고 그러면서 거의 8시까지 내 자식일 때보다 딸의 자식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애기를 안고 있기 위한 침대에서 내려오면 발이 너무 아픈 거야. 발바닥을 디딜 수가 없는데도 다 아픈데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긴장을 하고 사니까.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애기랑 이렇게 막 친근할 때 애기 떨어지면 놓칠까 봐 그냥 아프고 무릎 쓰고 쩔뚝거리면서 그리고 나오고. 이런 할머니의 정석을 아는지 종일 할머니만 따라다닌다는 손주인데요. 진짜 못되지 않고 그지처럼 먹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서가지고 국이나 찌개에다 바꿔가지고 국이나 찌개 이렇게 얹어서 덮밥처럼 해가지고 서서 먹는 거야. 이제 들고 왔다 갔다 이러는 거 보면서. 잠시만 떨어져줘도 좋으련만 아이는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손주를 위해서 뭐든지 다 맞춰주게 된 이유가 있다는데요. 딸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았어요. 큰딸하고. 3년 전 큰딸의 아들을 돌보면서 갈등이 생겼다고 우연히 합니다. 내가 이제 통장 정리하느라고 갔다가 보니까는 2달치가 안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 저기 못 줄 것 같으면 엄마 사정이 이래서 내가 좀 늦게 줄게 나중에 줄게 엄마 돈이 없어 미안해 뭐 이러면 어떤 엄마가 그거 갖고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 거 말 한마디도 없이 그런 거에 대해서 괘씸했고 가까운 가족 간에도 예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는데요. 금요일날 저녁에 데려가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피곤하고 늦게 끝나면은 못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해했어요. 그러면은 토요일날 좀 일찍 와야지. 늦잠 실컷 자고 12시 넘어서 아기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걔가 언제 데리러 올지 안 올지 몰라서 약속도 함부로 못 잡고 그랬어요. 그땐 산에도 못 갔어요. 개 키울 때는. 얘는 원래 그런 애니까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오랜 시간 쌓여왔던 갈등이 육아 문제로 부딪히면서 결국 엄마와 딸 사이가 나빠졌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보낸 거예요. 보내고 애기 살림을 싹 실어 보냈어요. 그리고 걔는 걔대로 저기 무방비 상태로 애기를 보게 되니까 힘들었죠. 그러니까 상처가 컸을 거예요. 걔나 저나. 가족 간의 소통마저 단절시킨 손주병. 1년 전 그렇게 큰딸과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돼버렸다고 합니다. 분명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육아를 맡아준 건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상담을 통해 그 원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해는 이제 그거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피곤했을까. 걔가 이제 그런 게 이제 이해는 되지만 그러면 그 고맙다는 소리 들으려고 해주는 건 아니어도 그냥 와서 함께 보고 있는 거야. 둘째 딸도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에 있어 언니의 표현이 부족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대화가 안 됐겠죠 아무래도. 그냥 상황만 얘기했겠죠.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서 그냥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변명을 하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됐지. 그 상황을 풀려고 그런 대화의 자세가 안 돼 있었을 것 같아요. 화를 누른 상태에서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욕구와 바람이 잘 서로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된 소통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배려가 더해진다면 황혼 육아 전쟁이 아닌 행복한 황혼 육아가 되지 않을까요? 그냥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되고 또 언니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언니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 후련해요. 이렇게 누구한테 내 얘기를 했을 때 맨날 가족들한테만 얘기하고 막 이랬는데 하고 나니까 좀 후련하네요. 누군가 들어주고 있고 이해를 해주는 것 같고. 그때 진솔한 마음을 서로 나누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했던 것이 깊은 갈등의 고리로 맺혀진 것 같습니다. 큰딸과의 무엇이 상처가 됐고 정말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나누게 된다면
그 상처가 좀 회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솔직히 저도 체력 좋은 저도 제 조카를 몇 시간만 봐도 넉다운이 되는데 손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님은 오죽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맞벌이 가구가 총 510만 가구라고 하는데 예. 절반에 해당하는 250만 가구가 부모님에게 이 자녀 육아를 맡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육아 시간, 노동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하루 평균 9시간, 일주일이면 47시간 정도가 되니까 나이에 맞지 않은 중노동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손주병이라는 신조어가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도 이 친정어머니 도움을 받고 있어서 보는 내내 굉장히 뜨끔했는데요. 한 조사 기관에 따르면 이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장 큰 이유가 자녀가 부탁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라고 합니다. 예. 젊은 사람에게도 힘든 일이기 때문에 연로하신 분들께 더 힘들 거고요. 이런 점들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 갈등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